자, 오늘은 그 제곱근 계산을 배울 건데 이제 사칙연산을 배우는 거야. 루트 계산, 무리수 계산의 사칙연산을 배우는데 덧셈 뺄셈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곱셈 나눗셈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덧셈 뺄셈을 할 거야. 차례대로 32페이지부터 개념편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곱셈과 나눗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라고 써 있는데, 우리 본 것처럼 중3 때까지는 제곱해서 음수되는 수가 없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플러스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이런 얘기가 사실 없어도 다 양수 조건 하에서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곱셈을 하는 방법인데, 루트끼리 곱해져 있으면 루트 안에 것끼리 곱해서 다시 루트 씌우면 된다 이런 얘기고, 나누어져 있으면 루트 안에 것끼리 나눠서 다시 루트 씌우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것은 루트가 있는 것끼리 계산하고 없는 것은 없는 것끼리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필수예제 1번 같은 것을 보면 루트 3과 루트 7이 곱해져 있으면 다 루트가 붙어 있으니까 루트를 하나만 씌우고 안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면 되는 거야. 연산이 곱하기니까. 그러니까 루트 37에 21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 개의 루트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루트 안에 것끼리만 쭉 곱하면 됩니다. 근데 전체 부호는 얘만 마이너스고 뒤쪽은 전부 플러스기 때문에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루트 안에 있는 걸 한 번에 다 곱하면 되죠. 3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5분의 2 이런 식으로 필요한 약분들을 쭉 해주고, 벗겨지는 루트가 아니면 그대로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이제 3번 같은 거를 보면 루트가 있는 것이 있고 루트가 없는 것이 있죠. 그럼 루트가 없는 것은 루트가 없는 것끼리 곱하고, 그다음에 루트가 있는 것은 루트가 있는 것끼리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것은 3과 2를 그대로 곱하니까 6 이렇게 되고, 루트가 있는 것은 루트가 씌워진 상태로 7 곱하기 2니까 14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루트가 있다. 루트 3, 루트 5, 루트 15. 그러면 한 번에 루트를 씌워서 5분의 3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주면 15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3, 5, 15니까 이게 루트가 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면 이것은 5분의 1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고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5분의 1로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복잡해졌을 때 이제 잘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덧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본 것처럼 곱하기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한꺼번에 곱해서 이렇게 됐겠지. 그런데 제곱은 루트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다 루트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를 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루트 12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12는 구구단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 1 곱하기 12도 있고, 아니면 2 곱하기 6도 있고, 아니면 3 곱하기 4도 있단 말이야. 이 중에 3 곱하기 4로 12를 분해를 하면 4가 제곱수죠. 그래서 루트 4 곱하기 루트 3인데 루트 4는 2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답을 루트 12라고 쓰면 안 되고 다 벗겨서 써줘야 됩니다. 최대한 루트 안에 제곱수가 남아있지 않도록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이럴 때는 이제 뭘 이용하면 되냐면 소인수 분해를 이제 적절히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 제곱수가 들어가도록 숫자를 분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7이 루트 안에 있다. 그러면 27은 3 곱하기 9인데 이 중에 누가 제곱수냐면 9가 제곱수죠. 9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9만 루트를 벗고 나가서 3이 되고, 남아있는 3은 루트를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0도 마찬가지죠. 50도 뭐 여러 가지 곱셈이 있겠지만 제곱수가 들어가는 계산으로 하자면 2 곱하기 25로 해줘야겠지. 그럼 25가 5의 제곱이기 때문에 5만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루트 2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49분의 3이다. 그럼 49가 7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만 바깥으로 나가고 3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루트 벗었으니까 7이 되고 얘는 여전히 루트를 쓰고 있겠죠.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81은 9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81만 루트 바깥으로 나가면 9가 되고 10은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여전히 루트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루트를 벗길 수 있다. 또는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루트 바깥에 있는 숫자를 루트 안으로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A 꼴이나 마이너스 루트 A 꼴로 나타내라 라는 얘기는 루트 바깥에 있는 숫자를 루트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라는 얘기지. 그러면 2가 루트 안으로 들어오면 제곱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4가 되고 그 안에 있는 5와 곱해지니까 루트 20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루트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건데 이걸 루트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제곱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25분의 2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음수를 한번 해볼까?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남아 있고 2만 루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제곱돼서 들어가니까 4가 되고 그게 루트 안에 있는 숫자와 곱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46에 24 이런 식으로 루트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루트 바깥에 있던 걸 다시 루트 안으로 넣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를 자유롭게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목이 분모의 유리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유리화라는 건 유리수로 만든다는 얘기야. 근데 어디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로 만든다는 얘기냐면 분모에 있는 무리수만 유리수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통분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분자에는 무리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덧셈 뺄셈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서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없애는 과정을 유리화라고 하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없애서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것은 일단 단항일 때와 다항일 있는데 아직 인수분해를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는 분모의 무리수가 한 개만 있는 경우를 배울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무리수랑 똑같은 무리수를 분자 분모에다 똑같이 곱해주면 돼요. 똑같이 곱해주면 아무 짓도 안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리화를 해주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이제 확인 문제 4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분모에 루트 3이 있지. 그러니까 똑같이 루트 3을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벗겨지죠. 그래서 3만 남고 3분의 루트 3. 이래서 분모의 무리수가 사라지는 형태가 되죠. 이게 바로 유리화라는 과정입니다. 분자에는 뭐가 있든지 상관이 없죠. 자, 아니면 4번 같은 걸 해볼까요? 자, 분자에 루트 2가 있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루트 3에만 집중하면 돼. 그러니까 이 루트 3을 없애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3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면 3이 되고 그게 2랑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6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분자는 6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유리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요런 걸 한번 해볼까요? 3번 같은 거. 자, 이거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15를 곱하면 되는데 그 전에 루트와 루트 나눗셈을 먼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분을 먼저 하면 편하지. 루트끼리는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분자에는 1밖에 안 남고 분모에 3루트 5 이렇게 될 거예요. 5, 35구나. 3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요 루트 3만 없애면 되니까 약분을 하고 나서 유리화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9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유리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4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음수는 마이너스는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냅두고 분모에 있는 루트 6만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6씩을 곱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부호는 그대로 붙어 있고 자, 여기는 6이 되고 4루트 6 이렇게 되죠. 근데 답을 쓸 때는 4와 6이 약분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분을 해서 답을 써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써주고 이제부터는 무리수 답을 쓸 때 분모에 무리수가 남아 있는 상태로 답을 쓰면 사실은 다 틀린 답이 되는 거야. 전부 답은 약분하는 게 원칙이고 유리화를 하는 게 원칙인 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6번 같은 것도 루트 14로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7과 일단 21을 약분하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약분을 해야 숫자가 주니까 루트 2분의 7, 3, 21 이렇게 만들면 훨씬 쉽죠. 이래 놓고 분모의 유리화니까 루트 2, 루트 1을 분자 분모에 동시에 곱해서 2분의 루트 6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하고 유리화한다. 안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 연습을 쭉 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 곱셈, 나눗셈 있고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넣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넣었다. 또 아니면 바깥으로 뺐다. 이제 이런 거 연습하는 게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유리화 요거까지 배웠고, 예. 요거까지 이제 계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뺄셈이 나오겠죠. 예. 자, 근데 이제 덧셈 뺄셈을 하기 전에 이제 표가 하나 나오네요. 제곱근 표. 자, 제곱근 표를 한번 볼까요? 자, 너희 책 가지고 있는 개념책 맨 끝을 보면 제곱근 표라고 나와 있을 거야. 여기 페이지가 있지. 여기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한번 지금 넘겨봐. 넘겨보면 아주 빽빽한 표가 쭉 보일 거야. 그래서 이 제곱근 표는 제곱근의 값이 약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놓은 거야, 사람들이. 어디까지 계산을 했냐면, 실제로 루트 1에서부터 어디까지 계산이 되어 있는 거야? 9.99까지? 예, 이런 식으로 99.9까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곱근 표를 보면 루트 1에서부터 거의 루트 100까지의 값이 다 표에 계산이 돼 있어. 근데 1보다 작은 숫자의 제곱근 값이나 100보다 큰 값은 소수점 이동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표는 루트 1부터 루트 100까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곱근표 읽는 방법은 뭐냐면 너가 제곱근표를 보면 세로줄이 이렇게 쭉 길게 있고 여기 가로줄에도 숫자가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러면 세로줄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가로줄을 읽는 거야. 그래서 그 둘이 만나는 곳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루트 2.02의 값이 필요하다. 그럼 세로줄에서 2.0을 찾는 거야.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만 2.0을 찾고 그 다음에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는 가로줄에서 2를 찾는 거지. 그래서 그 둘이 만나는 곳을 읽으면 그게 바로 루트 2.02로 약 1.421이라는 얘기야. 이거는 무리수 값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아니고 사실은 대략적인 근사값이야. 약 1.421이다.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만 계산해 놓은 거지. 이 뒤로 실제로 계속 있겠죠. 예, 근데 무리수 값이니까 그걸 계속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고 대략적인 값만 계산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제곱근 표를 가지고 1보다 작은 숫자나 100보다 큰 숫자를 소수점 이동해서 어떻게 찾는지 보면 돼요. 자, 일단 표 찾는 문제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루트 1.06을 찾아라 그랬는데 1.0까지는 세로에서 찾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1.0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인 6은 여기서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이 만나는 곳을 찾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 1.030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63. 얼마가 7.956이냐 그럼 거꾸로 하면 되죠. 7.956을 찾아. 어딨어? 7.956 여기 있죠. 예, 이 7.956은 63하고 소수점짜리가 3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표 찾는 법을 처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표를 찾을 일은 사실은 잘 없고 주어진 값을 가지고 소수점 이동해서 찾는 건데 소수점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짝수계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소수점을 2번 이동하든가 2번 이동해서 구할 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 4번 이동하든가 그래도 구할 수가 없으면 6번 이동하든가 이런 식으로 짝수번으로 이동을 해야 10의 제곱, 10의 4제곱, 10의 6제곱 이런 식으로 곱해지거나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루트 2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루트 20을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했을 때 루트 200의 값을 찾으래. 근데 200은 100보다 큰 숫자니까 실제로 표에는 없습니다. 표에는 없지만 루트 2나 루트 20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자 소수점의 위치를 한번 봐요. 200의 소수점의 위치는 여기 있죠. 왜냐면 200이라고 하는 것은 200.0000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소수점 얘를 앞으로 당기는데 몇 번씩 당기냐면 짝수번씩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여기가 찍히겠지. 그러면 200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소수점을 2번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2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0은 10의 제곱이란 말이야. 다시. 그럼 10의 제곱이니까 얘만 바깥으로 10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루트 2를 1.414로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1.414에다가 10을 곱하면 되니까 약 14.14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000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여기 찍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동하면 20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지. 루트 20은 얘를 사용하는 거야. 4.472. 그래서 여기다가 100은 루트 벗고 나와서 10이 되는 거고 루트 20의 값이 바로 4.472가 된 거죠. 그래서 4.472에다가 10을 곱하니까 44.72 이런 식으로 소수점 이동해서 큰 숫자의 근사값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숫자를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짝수계로 이동하는 거. 소수점 현재 여기 찍혀 있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동하면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2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작아져야 되니까. 그럼 100분의 1이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10분의 1의 제곱이니까 10분의 1 이렇게 나오고 1.414에다가 10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10으로 나눠주는 거라 소수점이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0.141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0.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0.2인데 소수점을 하나, 둘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에 공이 하나 찍히겠지. 그러니까 20 곱하기 100분의 1이 되고 얘는 루트 20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루트 20의 값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 4.472로 계산을 한다고 그랬지. 그럼 4.472를 1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0.4472로 근사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짝수번씩 움직여야 된다라는 요 사실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짝수계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야. 2번이나 4번이나 6번 이런 식으로 짝수번으로 이동을 해야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번 이동하면 뭐 10이 곱해지거나 10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숫자는 제곱수가 아니라서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이제 이동을 통해서 값을 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바로 개념 누르기가 나오지? 그러면 표 찾는 거 해보고, 그 다음에 거꾸로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소수점 이동해서 계산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쭉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곱근 덧셈하고 뺄셈이 나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유리화도 한 거고, 루트를 빼기도 한 거고, 이렇게 이랬던 거죠. 예, 그러면 덧셈하고 뺄셈은 언제만 가능하냐면 우리가 곱셈 나눗셈을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해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달라도 곱셈이나 나눗셈은 할 수가 있잖아. 그냥 루트 6 지들끼리 곱하면 되니까. 근데 덧셈은 그렇지가 않아. 덧셈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똑같을 때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A로 묶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런 식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5루트 3 더하기 2루트 3 그러면 루트 3이 5개가 있다는 뜻이고 뒤에 거는 루트 3이 2개가 있다는 뜻이니까 더하면 5와 2만 더하는 거예요. 바깥에 것만. 그래서 7루트 3이다. 요런 식으로 쓴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계산하고 똑같아요. 5a 더하기 3a 이러면 8a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이 루트 값이 똑같을 때만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를 때는 계산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이런 거는 계산 불가야. 이걸 만약에 루트 5라고 쓴다거나 이런 틀린 계산이 되는 거예요. 루트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같을 때만 더해지거나 빼질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1번 같은 것들은 보면 여기 루트 3, 루트 3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2와 8만 더하면 10루트 3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 2번은 루트 5, 루트 5 얘네끼리 똑같으니까 얘네끼리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6, 루트 6 얘네끼리 똑같으니까 얘네끼리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를 계산하면 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한다니까 1루트 5죠. 근데 1루트의 1자는 우리가 생략하죠. 그래서 루트 5라고만 쓰면 되고 뒤에 루트 6은 앞에가 마이너스 1이고 뒤에가 플러스 5지. 그럼 얘네끼리 더하면 4 루트 6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있냐?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뭐 분수일 때도 똑같습니다. 루트 2, 루트 2.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분수 계산 앞에 거는 3분의 2, 뒤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만 계산해서 루트 2를 붙여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이제 조금 복잡해지면 이런 게 있어. 3, 루트 3, 루트 12, 루트 27. 이렇게 보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다 다르니까 이건 계산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12를 앞에서 벗기는 연습을 하고 왔을 거야. 그러면 12를 3 곱하기 4라고 만약에 한다면 4는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는 더 이상 계산 안 되니까 루트 3이라고 쓰고 4가 루트 바깥으로 나가면 2죠. 그럼 2하고 루트 안에 여전히 3이 남아있는 거고 27도 3 곱하기 9죠. 그러니까 9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빼기 3 루트 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루트 3, 루트 3, 루트 3이니까 앞에 것끼리만 계산하면 돼. 첫 번째 거는 1이 생략돼 있고 그 다음은 2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3이죠. 거기에 루트 3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요 괄호 안에가 이제 빵이니까 얘는 어차피 0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 그죠?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을 분해해보면 2 곱하기 4야. 4는 루트 바깥으로 나가면 2죠. 그러니까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거는 3과 6이 약분이 되죠. 나눗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빼기 약분하면 루트 2밖에 안 남지. 그러면 계산하면 루트 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한 것들을 한번 해볼까? 자, 요런 45번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자. 45 이러면 9 곱하기 5로 분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9가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얘는 3이 돼서 3 루트 5 이렇게 되고 가운데 거는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유리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5를 곱할 거라고. 루트 5분의 10인데 여기에 분자 분모에 루트 5, 루트 5를 곱하겠죠. 그러면 분모가 얼마가 되니? 분모, 아유, 쓰기가 좁네. 자, 분모가 5가 되고 10 루트 5 이렇게 될 텐데 5와 10은 약분이 되죠. 그래서 빼기 2 루트 5 여기까지 계산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3 빼기 1 하고 다시 빼기 2 하면 얘도 다 없어지지. 그러니까 0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덧셈 뺄셈을 할 때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같은 것끼리만 더하거나 뺄 수가 있는데 이때 뭐 유리화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약분도 필요하고 아니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 계산이 다 돼야 여기 덧셈 뺄셈을 하기가 수월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 계산인데 뭐 분배를 한다거나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번에 곱셈 먼저 하죠, 우리. 예, 곱셈이나 나눗셈 먼저 하고 다음에 덧셈을 하는 거니까 앞에 걸 먼저 계산하면 3, 6, 18 이렇게 되고 더하기 뒤에 건 계산하면 루트 2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18을 그냥 18로 보면 안 되고 18을 분해를 해야죠. 2 곱하기 9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러면 9가 루트 바깥으로 나가서 3 루트 2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계산을 3 루트 아이고 4루트죠. 예, 4루트 2 이렇게 써줘야겠죠. 예, 여기까지 계산을 해야 계산이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벗길 수 있는 것은 다 벗기고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고 유리화할 수 있는 거 전부 유리화해야 된다. 예,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것 뿐이지 뭐 방법은 다 똑같아요. 좀 복잡해지 보이는 거 하나 해볼까?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괄호를 벗겨야겠죠. 그러니까 3루트 2 빼기 2분의 루트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도 일단 분배를 하면 2 루트 3 빼기 3분의 루트 36, 18 이렇게 돼요. 자, 근데 12나 18 같은 숫자는 벗겨지는 숫자잖아. 그래서 벗겨보면 12는 이제 4 곱하기 3 이렇게 벗길 거고 18은 2 곱하기 9 이렇게 벗길 거예요. 그러면 3 루트 2 빼기 자 4가 루트 바깥으로 나와서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더하기 2 루트 3에 9가 루트 바깥으로 나와서 이것은 3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게 다 약분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약분이 돼서 루트 3은 루트 3끼리 계산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2는 루트 2끼리 계산을 할 거라서 얘는 얘랑 계산을 해야 되고 얘는 얘랑 계산을 해야겠지. 그래서 루트 2 계산을 하면 2 루트 2 이렇게 남는 거고 루트 3 쪽을 계산하면 더하기 루트 3 이렇게만 남는 거야. 여기서 더 이상의 덧셈은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루트이고 얘는 루트 3이니까 계산은 여기까지가 끝난 계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리화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 유리화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했던 방법하고 똑같아. 분모만 보면 돼요. 자, 분모에 루트 3만 있지. 그러니까 루트 3을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곱해줘요. 이렇게 루트 3을. 그러면 얘는 3이 되고 3이 여기에 분자가 다항이니까 다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2 루트 3 더하기 얼마가 돼?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대로 써도 되고 만약에 이걸 찢어서 내가 쓰고 싶다. 그럼 찢어서 쓰고 싶은 사람은 3분의 2 루트 3 더하기 이쪽은 약분이 되죠. 해서 1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위쪽처럼 쓰는 걸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리화라든가 이제 루트 벗기는 거 이런 동류항 계산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푸는데 어디다가 푸냐면 반드시 연습장에다 풀어. 그지? 자, 여기다가 푸는 건 이제 칸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넉넉하게 풀이 과정을 쭉 쓰고 딱 답 나오면 답만 쓰고 채점을 해. 알겠지? 지금부터 이제 식이 길어질 거라 그 좁은 곳에다가 자꾸 이것저것 쓰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이제 계산이 이런 거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되면 이제 좀 길어지죠. 그러니까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문제를 써 놓고 연습장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하면 계산이 눈에 훨씬 잘 보이니까 이게 훨씬 좋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산수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하는 건 좀 많을 것 같고 일단 42페이지까지 합시다. 그래서 요 42페이지까지의 개념책 문제들을 전부 다 하나씩 풀고 계산이 안 되거나 어떤 계산인지 잘 모르겠는 거는 톡으로 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푸는 거. 자, 일단 들어봐.